자, 제3장 지적 공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이 지적 공부는 시험 문제 보통 한 두 문제는 매년 두 문제씩 꼭 나옵니다. 그 매년 두 문제 나오니까 자, 이 두 문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부지런히 이제 봐두셔야 되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문제가 만약에 쉽게 나온다면 지적 공부의 의의 그래서 도대체 지적 공부가 뭐가 있는가 이제 그것부터 나와요. 그것부터 나오는데 거기 이제 나오는 대로 지적 공부에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자, 공유지역명부, 대지권등록부예요. 공유지역명부가 대지권등록부는 그 같은 개념으로 보게 되면 하나의 땅을 여러 사람이 갖고 있는 게 공유지역명부예요. 근데 대지권등록부는 이 땅 위에 아파트가 있으니까 좀 당연히 여러 사람이 갖고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지역도 임야도. 그래서 이게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역도 임야도. 이게 6가지죠.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등록부 7개죠. 그 다음에 여기 가로 열고 뭐라 했어? 그 밑에 줄에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적인 거 말하죠. 그게 이제 그래서 총 8가지의 지적 공부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적 공부에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걸 한번 살펴보면 자, 우리가 제목이 뭐라고 이제 지적 공부입니다. 이 지적 공부에서 뭐가 나올까 한번 살펴보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저번 주까지 배운 게 뭐냐면 행정구역 소재, 그 다음에 지번, 그 다음에 뭐예요? 지목, 자, 그 다음에 면적, 자, 그 다음에 경계, 좌표, 이걸 이제 국가가 정했어요. 자, 그래서 방금 이제 여러분이 방금 말한 대로 뭐에 대해서 이제 자, 이 지적 공부에 관한 사항, 지적 공부의 사항은 뭐가 있다 그랬으니까 토지대장, 8가지, 토지대장, 그 다음에 임야대장, 자, 그 다음에 자, 하나의 땅을 여러 사람이 갖고 있다 그랬죠? 공유지 연명부, 공유지 연명부, 그 다음에 이제 대지권등록부가 있어요. 대지권 뭐예요? 대지권등록부. 자, 그 다음에 지적도가 있고, 임야도가 있어요, 임야도. 임야도가 있다. 자, 이게 일단 6가지죠. 그 다음에 경계점을, 말 그대로 이제 경계점을, 이렇게 경계점을 무엇으로, 좌표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좌표로 등록하는 장부가 있다. 이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 다음에, 자, 이게 총 7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총 7가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정보처리 시스템, 이렇게 정보처리 그 시스템에 의해서 뭐 하는 거 이거. 자, 이게 저장해 놓은 거, 기록 저장한 거 있죠? 이게 총 7가지. 자,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음 중 지적 공부가 아닌 거, 이게 아닌 게 답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물론 등기부 아닐 것이고, 결번대장,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공부 보겠지만, 뭐, 일람도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이제 그 지적 공부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제 이 공부상의 등록사항이 뭐냐, 이제 이런 게 시험 문제가 자주 나와요. 자주 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 뭐하고 뭐는 이렇게 뭐예요? 소재 지번, 이 소재 지번은 공통해요. 모든 공부에는 다 뭐가 있어요? 소재 지번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다. 이제 그러네, 공통적으로. 자, 소재 지번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지목은 이렇게 지목은 뭐예요? 토지대장과 어디에 이 도면에 지적되면 돼 있어요. 자, 다만 우리가 대장에 들어갈 때는 정식 명칭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디에는 이 도면에 들어갈 때는 첫 번째 음절 들어가는 게 원칙이라 했죠? 근데 두 번째 음절로 들어가는 게 있다. 그게 2장은 얼마 차라고 이거? 1,000원 차라 그랬죠? 저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면적이라는 것은 어디에만? 자,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만 들어갑니다. 절대 다른 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은? 자, 이렇게 뭐예요?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경계라는 것은 어디에만 있어요? 이거 도면에만 있다. 이제 그러니 도면에만. 자, 그 다음에 이 좌표라고 하는 것은 이 좌표라는 건 어디에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특히 이제 답으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이 면적 경계 좌표를 잘 보시면 면적은 대장에만 있고 경계는 도면에만 있고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있어요. 물론 이제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서 이 경계점 좌표가 있는데 그건 지적 공부가 아니니까 자, 여기서 빼자니 순수하게 어디에만 이 지적 공부에만 등록상을 따질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걸 먼저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이걸 외워보자는 얘기예요. 뭐라고? 소지공 이렇게 소지공 소대장이 있어요. 소지공 소대장이 있습니다. 소지공 소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하여튼 드라마 같은 게 보면 되면 군대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
뭐 말입니다. 뭐 이렇게 그런 게 뭐 요새 또 유행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소지공 소대장은 자, 공대 나왔으니까 아르투시라니까. 아르투시 공대, 아르투시 소대장이에요. 소지공 소대장은 공대 나왔는데 무슨 도장 갖고 있고? 목도장을 갖고 있어요. 목도장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어디에 살고 있는 경도에 살고 있는 자경면장은 뭐예요? 면장은 축도장 갖고 있다. 축도장. 그래서 옛날에 보통 우리가 뭐예요? 무슨 뭐 태백산맥이나 이런 거, 뭐 그런 거 이제 소설이나 그런 거 보게 되면, 자, 거기 이제 옛날에 지방의 뭐 읍장이나 면장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 이거 국민들이 뭐예요? 자, 균등하게 잘 살길 바라면서 이데올리기 이런 거, 자경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좀 대부분 많았어요. 이제 그런 연상을 하시면서, 자, 여기 이제 뭐예요? 이 소재하고 지번은 뭐예요? 공통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소유자 표시 있죠? 소유자 표시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여기 공유지원 명부하고 뭐예요? 이 대지권 등록부에는 소유자 표시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지목은 뭐예요? 지목은 뭐하고 이거 도면하고 대장이 뭐예요? 대장에는 지목이 등록돼 있고. 그 다음에 경계 있죠? 경계는 어디에? 도면에. 그 다음에 좌표 있죠? 좌표는 어디에만? 경계점, 이렇게 경계점, 좌표 뭐예요? 좌표 등록부에, 그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자, 등록이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면적은 어디에만 있어요? 면적은 이 대장에만 있다, 대장에만. 그 다음에 축청은 어디? 도면하고 어디에 있어, 이거? 대장에 있다. 이제 그러네. 축청은 도면에 대장. 자, 이걸 외우십니다. 이걸 외워야지만이, 자, 어디 학원 가니까 어떤 젊은 친구인데, 이거를 이제 외우고 나서 문제를 딱 보니까 뭐 답이 딱딱 떨어지더라.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뭐 그래서 몇과 환희에 찬 거 있죠? 막 기쁨에 차갖고 뭔가 옛날에 뭐 콜럼버스가 대륙을 발견하시 막 그냥 그런 뭐 기쁜 표정하는 거 보고 저도 이제 흡족하게 이를 데 없었지만 하여튼 외우면 답이 보이는 거예요. 답이 딱딱 찍어서 보인다는 게. 뭐 그렇게 이제 보자는 게.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소지공 소대장은 공대 나왔는데 목도장 갖고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지목만 딱 보면 지목은 어디 도면하고 대장이 있다 이런 게 딱딱 떠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길 가다가 이 도장 가게를 딱 지나가다 보면 그냥 지나가지 말고 도장 가게에서 잠시 이렇게 딱 한 30초만 딱 서서 그 도장 가게 보면서 뭐라고 이거. 소지공 소대장은 공대 나왔는데 목도장 보시고. 경도 자격 문제는 뭐 축도장, 그래서 도장 가게 보면서 그거 외우고 지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생활 속에서 계속 뭐예요. 그렇게 뭘 외우려고 노력을 해야지. 여러분 이 과목도 많은데 너무 과목이 사실 많어. 이 많은 걸 다 하려면 뭐예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군데 지나다니면서 뭘 이렇게 하나씩 붙여놓고 도장 가게 지나갈 때 그거 보고 부지런히 외우라니. 자, 그렇게 외우시고 그다음에 그게 정리가 되면 이제 뭐예요. 우리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뭐 공부에 기능은 필요 없고 넘겨보시면 자, 지적공부의 종류 토지대장, 임야대장이겠죠? 자, 거기에 쌍가루 3번 등록사항이 있는데 그 등록사항을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장이 네모나게 생겼으면 여러분 당연히 어디에 그 오른쪽에 보게 되면 자, 그게 267페이지에 이게 뭐예요? 토지대장입니다. 토지대장. 그럼 대장이 뭐예요? 대장을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 자, 몇 분의 몇을 한 2분의 1 정도로 줄여놓은 거예요. 일반적인 대장을. 자, 책에다 싣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일단 맨 왼쪽에 물론 제목이 무슨 대장인데 토지대장인데 자, 이 왼쪽에 뭐가 써있냐면 고유번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고유번호. 이 고유번호를 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거의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지만 자, 한 반 정도는 이미 외웠어요. 반 정도는. 뭘 반을 외웠냐면 일단 뭐 충청남도 서천군 이렇게 충청남도 서천군 뭐예요. 장호 옥산이 하게 되면 이게 행정구역 소재예요. 소재. 자, 그 다음에 땅 번호 뭐예요. 100번지 하게 되면 이제 뭐예요. 자, 이게 바로 지번이고. 그 다음에 답 하게 되면 이게 바로 뭐고. 이게 지목이고. 그 다음에 500제곱미터 하게 되면 이게 뭐 면적이고 면적. 자, 그 다음에 갑하면 이게 소유자 표시죠. 한 반은 벌써 외웠어요. 소유자 표시. 반 정도. 그 다음에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요 면적 옆에 이동 사유가 있어요. 토지 이동 사유. 토지 이동 사유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에 바다를 매립했으면 맨 처음에 신규 등록을 써요. 신규 등록.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토지를 여기 보세요. 여기 왼쪽 보세요. 여기 267페이지 왼쪽 대장을 보면 왼쪽에 이제 고유번호죠. 그 밑에 소재예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뭐예요? 신림동 121번지 신림동. 자, 지번 뭐예요? 10108-21 축척 600에 자, 이런 식으로 축척 원래 오른쪽에 붙어야 되는데. 소재 지번 있죠? 소재 지번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토지 표시가 해서 지목 면적 있죠? 지목 면적 있고 그다음에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 그 사유 있죠? 사유. 그 사유가 바로 이동 사유예요. 원래는 여기 맨 처음에 뭐가 써 있고 자,
신규 등록이 써 있고 그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오는데 분할 합병 이런 게 이동사를 써요. 작년 시험 문제 답입니다. 이동사요.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게 되면 소유자 표시죠. 소유자 표시인데 자, 소유권자 소잡는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외웁니다. 도축 장비라고. 아까 축척이 여기 있었죠? 요쪽으로 여기 있다고 보시고 도축 장비입니다. 그러면 도가 이게 축척이고 도가 뭐예요? 도면 번호예요. 이게 도면 번호. 이 도면 번호가 있고 그다음에 장 번호라고 장 번호가 만약에 2-1번 하게 되면 이 공부의 2페이지 중에 1페이지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비고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도축 장비 이렇게 외우자니까. 그다음에 그 아래 뭐가 있고 이제 토지 등급은 이 토지 등급은 몇 년도까지는 95년도까지는 토지 등급에서 세금을 걷었어요. 근데 96년부터는 이제 뭐예요? 개별 공시가에서 걷었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 등급이 몇 년도까지 뿐이 없어요. 95년도까지 뿐이 없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게 토지 등급이 있고 맨 아래 써 있는 게 뭐라고? 개별 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얘기입니다. 공시지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외우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만약에 뭐예요? 자, 여러분 어디 이제 건물이나 아파트 갈 때, 자, 아파트 갈 때 이제 엘리베이터 있죠? 그 엘리베이터 보게 되면 문이 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엘리베이터 생각해보세요. 엘리베이터 딱 섰는데 내가 탁 쓰자마자 갑자기 뭐 문이 탁탁 열리고 어서 오세요 막 이러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한참 기다리죠? 그 기다리는 시간에 보라는 얘기예요. 맨 처음에 여기 기다리면서 서서 기다리면서 손가락 가리키면서 뭐라고? 고유번호, 소재, 지번, 지목면적, 사유. 소유권자가 소지합니다. 도축, 장비, 등급과 공시지가 이렇게 외우라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TV 같은 거 볼 때 뭐 밥 먹거나 우리 밥 식사하고 나는데 TV 뉴스 같은 거 볼 때 자 일단 뭐예요? 모니터가 있죠? 그 모니터가 있으면 자 이렇게 모니터가 있으면 우리는 뭐 지금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이니까 여기 뭐 누르죠? 누르면 이게 누르고 한 3초 하나 둘 셋 3초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성격 급한 사람은 뭐예요? 그 디지털인데 누르고 안 들어온다고 눌렀다 껐다 눌렀다 껐다 하면 그 한참 동안 껐다 켰다 하는 거예요 지금. 절대 아날로그는 키면 탁 들어오는데 디지털은 좀 기다려야 돼. 한 3초 기다려야 돼. 그러면 이제 누르면서 기다리면서 찔러라는 게 뭐라고 이거 고유번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사유, 소유권자가 소지합니다. 도축, 장비, 등급과 공시지가 얼마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외우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그래도 명색이 공인중개사인데 그래도 대장에 뭐가 써 있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 지금. 그래서 이게 대장에 이렇게 통째로 외우면 대장에 저번 시험까지 이동사유가 써 있는 게 뭐냐? 이동사유가 토지 대장이지, 임야대장, 토지대장. 그래서 그렇게 머릿속에 외우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 책 보시면 그 266페이지에 266페이지입니다. 266페이지. 거기에 등록사항 그래서 1번과 2번이 이제 거기 소재하고 지번 있죠? 그 다음에 지목과 면적이 있고, 그 다음에 5번에 이제 소유자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나왔어요. 20회 때. 다음 중 박스 그려놓고 다음 중 토지대장의 등록사항 중 옳게 날된 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표시. 5번까지. 그 다음에 이제 고유번호가 있어요. 자, 이제 고유번호를 보자. 자, 이 왼쪽에 고유번호인데, 이 고유번호가 오른쪽 책에 보게 되면 260페이지 위에 고유번호가 있죠? 이 고유번호가 보통 이게 19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294321, 294321, 375 이렇게 다시, 그 다음에 10100-000 하나입니다.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자니까. 그러면 그러면 앞에 10자리는 이게 행정구역 소재를 얘기합니다. 행정구역 소재를 얘기한다. 이제 행정구역 소재. 그다음에 중간에 그 1번이면 무슨 대장이고 1번이면 토지 대장이에요. 그다음에 2번이면 이게 바로 뭐라고? 이게 임야 대장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3번이면 이게 바로 뭐예요? 경계점. 이게 뭐예요? 경계점. 좌표 무엇을? 좌표 등록번호를 뭐예요? 등록부를 얘기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그러면 이렇게 중간번호가 뭐예요? 중간번호 토지대장에는 1번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오른쪽에 방금 오른쪽 대장을 보게 되면 고유번호가 중간번호에 1번이죠? 임야대장은 2번인데. 자, 그럼 여기서 꼭 암기해 줄 사항은 뭐냐면 이게 분명히 뭐예요? 요 뒤에 8자리 이게 바로 지번이에요. 그래서 절대 어디 뭘 보면 고유번호를 보면 지번은 알 수 있는데 뭘 알 수 없어요, 이거. 지목은 절대 알 수 없다라고 이제 이해해 주자니까. 지목은 절대 알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고유번호는 고도리가 없으니까, 뭐라고 외우자는 게, 고도리 없다라고 이제 꼭 좀 외워보자는 게, 고도리 없다라고. 그 고도리 없다라고 외워보게 되면, 고유번호는 어디에, 도면에는 고유번호가 없구나, 이렇게. 그렇게 외우자는 게,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 토지대장은 중간번호가 1번이고, 임야대장은 당연히 2번이고, 이 하나의 땅이 여러 사람이 갖고 있다면 공유점이고 나면
당연히 중간 번호가 뭐예요? 1번이고. 그죠? 왜? 이게 뭐예요? 자, 건물 있는 땅이라면 1번이고, 임야라면 당연히 2번이고,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은 당연히 아파트니까 1번이고, 이건 중간 번호 3번이라 그랬죠? 이것만 뭐예요? 고유 번호가 없다는 게. 근데 이 고유 번호가 고돌이만 없다간 외워둬도 다음 중 도면의 등록사항이 인 것 아닌 것 문제가 나오면 뭘 일단 제끼는 거예요, 지금. 고유 번호라고 지문에 써 있는 걸 제껴버리면 답이 벌써 뭐예요? 답이 오지선다형이 아니라 이지로 바뀝니다, 이지로. 이렇게 바뀌니까 꼭 좀 머릿속에 외워두자. 자, 그래서 여기, 자, 고유 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266페이지에 그 7번 도면 번호 있죠? 그 다음에 장 번호 축초, 도축, 장, 비고 있고, 그 다음에 이동사유가 있고, 작년 시험 문제 답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자와 변경날, 무슨 얘기입니까? 소유자 표시하고, 등기부에서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넘어오죠? 그러면 소유권의 변경한 날짜, 원인, 매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10번에 토지 등급과 공시지가 그 얘기입니다. 자, 꼭 머릿속에 중요하니까 거기 등록사항 별표를 꼭 해두시고 반드시 좀 이거 기억하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그 268페이지에 그래서 자, 아까 문제를 얘기했지만 토지대장과 등록사항에 해당하는 걸 모두 고른다 하게 되면 기억, 소재, 니은, 지번, 디귿, 지목, 니을, 면적, 그 다음에 뭐예요? 소유자 성명, 기억, 니은, 디귿, 미호. 이게 답이에요.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에 있고 경계는 도면에 있고 좌표는 뭐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공유조 멤버하고 대지권 등록부는 자, 그게 꼭 시험 문제에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자, 다음 중 연결한 것 중에 뭐 틀린 거 맞은 거 얘기할 때 자, 공유조 멤버는 하나의 땅, 공유지니까 공유라고 하는 말은 뭔지 아시잖아요. 지분이니까. 하나의 땅에 여러 사람이 공유 지분을 얼마큼 갖고 있냐. 그게 등록부예요. 그래서 그 의의가 일필지 소유자가 몇 사람 이상일 때 두 사람 이상인 경우에 그들이 공유주에 대해서 소유권 지분 등의 지적사항을 등록하는 공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등록사항을 보게 되면 소재 지분 공통이라고 했죠. 그리고 공유지니까 공유가 뭐예요? 공유가 공유 지분이니까 거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공유 지분을 소유권자들이 얼마나 갖고 있나? 갑 2분의 1, 을 2분의 1. 소유자 표시 있죠? 뭐 그거 암기하지 않더라도 소재 지분 공통, 소유권의 지분 성명. 그 다음에 고유번호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이제 공유조면부의 등록상이 뭔가를 외우는 게 아니라 다음 중 공유조면부의 등록상이 아닌 것 하게 되면 자, 이런 게 아닌 게 답이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뭐 대지권 비율은 이제 그 뒷장에 대지권 등록부에 있을 것이고 만약에 뭐예요? 지목과 면적하면 지목 나오면 뭐예요? 목도장, 면적 나오면 면장이니까 그런 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일단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넘겨보시면 그 대지권 등록부입니다. 대지권 등록부의 의의는 한마디로 뭐예요? 그 땅 위에 구분 건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구분 건물. 그래서 이 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대지권 뜻, 대지권 취지, 대지권 뜻이죠. 요새는 뭐 뜻이라고 하는 것 말보다는 뭐라고 이거. 자, 취지보다는 뜻이란 말이 있으니까 대지권 뜻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자, 뭐라고 그 구분 건물 소유자들이 대지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대지권 비율을 뭐예요? 등을 등록하는 공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등록사항 보게 되면 일단 소재 지분은 공통이죠. 근데 거기 대지권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본적으로 꼭 좀 봐줄 사항은 내가 만약에 아파트 사고 있다네, 아파트. 그 아파트 살고 있으면 아파트 뭐예요? 자, 이렇게 동이 뭐예요? 동이 위치하고 있다는. 그 동이 위치하고 있을 때, 자, 보세요. 이 벽면에 쓰는 게 뭐예요? 벽면에 쓰는 게, 자, 뭐 힐스테이트, 뭐예요? 뭐 현대 홈타운. 자, 이게 바로 뭐예요? 건물 명칭입니다. 아, 이렇게 건물 뭐가 있고, 건물 명칭이 있고. 그 다음에 건물 명칭이 있는 다음에 이제 건물 번호가 이제 101동이라고 있는데, 이 건물 번호는 등기부 편성할 때 필요한 거니까, 이건 등기부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2번 270페이지 2번 등록사항 보게 되면 7번에 건물 명칭 있죠? 건물 번호는 없어요. 건물 명칭 있는 거예요. 건물 명칭. 자, LG 아파트 뭐예요? LG 자이 뭐 이런 식으로 명칭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자기가 살고 있는 뭐예요? 전유 부분이에요. 만약에 뭐 9층에 뭐예요? 901호 이런 식으로 901호. 이게 바로 뭐예요? 901호. 자,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뭐예요? 명칭이다. 명칭.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건물 번호니까 여기 뭐예요? 건물 명칭이 아니라 그 전유 부분, 그 몇 번에? 6번에 있죠? 전유 부분에 대한 건물 표시. 이게 바로 뭐예요? 전유 부분에 대한 건물 표시다. 그럼 이 전유 부분, 이 건물이 평수가 35평이라면 35평이 땅에 대해 갖고 있는 바로 비율이 뭐예요? 이게 대지권 비율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이 대지권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권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니까 어디에 있는 거라고? 대지권 등록부에 있다. 그래서 머릿속에 이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은 일단 뭐예요? 소재 지분 공통, 소재 지분, 그 다음에 소유권자 표시, 그 다음에 소유권 지분, 그 다음에 건물 명칭,
그다음에 뭐예요? 전위부분 표시, 대지권 비율. 자, 그렇게 이제 소재지번 뭐예요? 대지권 비율, 소유자. 자, 물론 이제 고유번호 당연히 있고 중간번호 1번이니까 건물이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전위부분 건물 표시 뭐예요? 건물 명칭 있죠? 이제 그게 맨 아래 이제 뭐예요? 소유권 지분이 있고. 하여튼 그래서 자, 이 세 가지는 멋스게 떠나지 말자는 게 대지권 등록부에는 대지권 비율하고 전유부분 내가 살고 있는 전유부분 건물 자 저기하고 건물 명칭이 있어요. 건물 번호는 등기부에 있는가 건물 명칭이다. 대지권 등록부에는 건물 명칭이 있다라고 이제 그거 보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다음에 지적도임야들은 만약에 뭐예요? 지적도임야들은 도면을 한번 여러분 책의 도면을 한번 보시면 자, 몇 페이지에 자, 거기 272페이지에 뭐예요? 지적도 도면이 보인다. 자, 도면이 보이고 거기 뭐예요? 그림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그 내 토지가 뭐예요? 내 토지가 지번이 몇 번이고 14번이고 10번이 14번이고 그다음에 자, 지목이 뭐예요? 지목이 주유소용지단 주유소 갖고 있어요. 주유소용지단 이제 재밌지? 자, 주유소용지단. 그러면 자, 이 소유권자가 이제 뭐예요? 소유권자 갑이라는 사람이 내 토지가 어떤 모양을 하고 싶은가라고 봤을 때 이 도면 번호가 여기에 9번이라고 써 있어. 9번. 그러면 우리가 모든 대한민국 토지에 대해서 이 도면들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갖기 위해서 뭘 작성해 이거? 도면을 작성한다는 점. 그 도면을 작성하는데 이 도면을 보게 되면 이 대한민국 땅에 대해서 도면은 우리가 어디 이 38도선과 그다음에 125도 서번점, 127도 중번점, 129도 동번점 있죠? 이게 바로 뭐라는 얘기예요? 127도 이게 바로 중번점이다. 그럼 뭐하고 이거 38도선과 127도라는 중번점이 만나는 요 점 있죠? 요게 대표적인 원점이에요. 그러면 자, 이 원점에 모든 원점에 기준점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이 뭐가 이거 경선과 위선이 전하는 이 점이 있으면 항상 이 토지 하나마다 다 뭐가 작성되는 거예요, 이거. 도면이 작성한다. 그럼 도면 작성하면 이렇게 도면에 이제 아래 위가 있으면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이제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어디에 272페이지에 뭘 보게 되면, 도면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항상 무슨 모양이 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 모양이 있다. 십자가 모양이. 그래서 길 가다가 어디에 교회가 보이고 교회 위에 십자가 모양이 보이죠? 십자가 모양이 보이면 이 십자가 바로 뭐라고? 십자가니까 십자가 이게 바로 시자니까 이게 색인도다. 이 색인도. 이 색인도니까 뭐라고? 이게 십자가 색인도다. 이게. 그 색인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찾게 해주는 색인표 있죠? 색인표. 이 차지 색자예요. 우리가 그래서 견출지 같은 걸로 이렇게 그 책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그러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그 색인표, 색인도, 색인자가 이제 쉽게 색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요런 272페이지 도면을 보게 되면 중간 번호가 9번 있고 이게 9번, 그 다음에 7번, 8번, 그 다음에 10번, 13번 있죠? 13번, 13번. 자, 이거를 이제 이게 뭐냐, 하게 되면 만약에 여기 도면 번호가 13번이라면 남은 그 아래 거 있잖아. 그 아래 도면 있죠? 아래 도면. 요 아래 도면을 보면 된다. 아래 도면. 왜? 도면은 항상 이렇게 좌우, 위로, 아래로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자, 이게 색인도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선이 뭐예요? 이 선이 바로 위선이에요. 이 선이 경선이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도면을 어느 위치에서, 어떤 위치에서 도면을 보든 간에 이 도면을,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이 도면을 밑에서 보든, 누워서 보든, 어떤 자세로 보든 간에 항상 항상 위쪽이 이게 북쪽이에요. 이게 북쪽. 왜? 이게 위선이니까, 이게 북쪽이라는 게요. 자, 이게 북쪽이고, 자, 그 다음에 어디가 요 밑에가 남쪽이고, 이게 동서남북이다. 그러면 만약에 도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14 뭐라고 돼 있어요? 14 주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 지번이 얼마고? 14 보고. 자, 지목이 뭐니까? 주유소용지니까. 여기 주가 이게 주니까 주유소용지예요. 이게 차라면 이 주차장이겠고. 자, 그러면 내 땅은 이 도면에서 북쪽에 있다. 동서남북의 전개 방향을 알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 동계 방향이 전개 방향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이게 바로 뭐라고? 도면의 외곽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도각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 얘기죠, 지금. 그러면 이제 십자가 옆에 뭐라 써 있냐면 무슨 군, 무슨 면. 이게 바로 행정구역 소재다. 네, 소재. 자, 그 다음에 지적도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축척이 얼마라고 이거? 1200불. 왜? 그 안에 들여다보면, 전도 있고, 공원도 있고, 자, 양어장도 있고 쭉 써 있죠?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 자, 이게 바로 이게
농촌 토지일 것이다. 그래서 축척이 1200번 써 있어요. 축척 보게 되면 뭘 떠올리자는 얘기예요. 이거 축도장, 축척은 어디하고 도면하고 뭐예요? 대장이 있다. 축도장 그렇게 떠올리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자 축척 있고 그 다음에 이게 14가 바로 이게 바로 지번이에요. 지번. 이게 지번이고 그 다음에 주가 뭐예요? 이게 지목이고 자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뭐예요? 경계입니다. 경계. 아 그래서 어디에는 이 도면에는 뭐가 있구나. 자 색인도 소재 그 다음에 뭐예요? 지번 지목 그 다음에 뭐 이게 경계 그 다음에 뭐예요? 축처 그 다음에 도각선 자 그런 게 있겠구나라고 이제 봐보자. 자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뭐예요? 그거 밑에 있는 도면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토지 배율이 규칙적이다. 토지 배율이 자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돼 있다.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갖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쯤 보게 되면 동그라미가 있고 자 그 다음에 5번이라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자 기준점 삼각점 있죠? 그 삼각점의 위치입니다. 기준점 지적삼각 기준점과 뭐예요? 기준점 삼각점의 뭐라고? 삼각점의 위치예요. 그래서 앞 뒤에 뭐라고 이거 위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다 도면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물과 구조물의 뭐예요? 위치. 이런 식으로 위치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한 건 항상 어디에만 있다고? 도면에만 있습니다.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도면에만 있다고. 자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자 이게 삼각점과 뭐예요? 자 지금 이 건축물 및 뭐예요? 건축물 및 자 구조물의 위치인데 이 건축물은 사실 도면에는 없어요 지금. 근데 이건 거의 사문화됐지만 법에는 나오는 말이니까 잘 기억해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어디에 자 거기 지금 저 72에 요런 식으로 72에 뭐예요? 1대 그런죠? 이거 있죠? 여기 아라비아 숫자가 써 있습니다. 뭐라고? 자 뭐라고 써 있어요? 12.51 써 있죠? 12.5 이렇게. 여기하고 여기 거리가 뭐예요? 12.51 써 있고. 여기하고 여기 거리 있죠? 여기 거리가 뭐 22.41이라고 써 있습니다. 22.41.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자 경계점 간의 거리예요. 그러면 이 땅은 뭐 쌍값이 싸지만 이 땅은 너무 비싸니까 0.1만 하더라도 뭐예요? 면적이 뭐예요? 이게 700만 원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필지 하나하나마다 이 필지 하나하나는 자 거리 뭐라고 이거 22점 얼마 이거 41 뭐라고 이거 12점 뭐예요? 12.5 이걸 곱하게 되면 어디까지 소점 아래까지 면적이 정밀하게 산출됩니다. 그래서 항상 자 0.1 단위까지 면적이 산출되니까 국가는 뭘 많이 거둬야 되니까 세금을 많이 거둬야 되므로 이렇게 항상 뭐라고 항상 자 이런 축척이 500분의 1인 도면에서는 무엇을 경계점 간의 거리를 뭐예요? 산출해야 된다. 그 이 경계점 간의 거리를 어디서 산출해야 되는데 자 이 토지 하나마다 다 땅값이 비싸니까 이 도면의 토지가 만약에 뭐예요? 왼쪽부터 3개, 4, 5, 7, 그 다음에 뭐예요? 11개, 12에서 이렇게 17개 정도 된다면 이 토지 하나마다 다 뭘 작성하는 거예요, 이거.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것을 다 일일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다 작성한다는 얘기예요. 작성해서 만약에 뭐예요? 72에 뭐예요? 72에 이 토지에 대해서 자,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한다면 일단 중간 번호가 3번이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뭐예요? 서초동 72에 1 그래서 자, 이 토지의 경계점이 4개가 있으니까 이 4개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뭐예요? 부호 표시합니다. 1번의 X좌표와 Y좌표. 자, 2번의 X와 Y좌표, 3번의 X와 Y좌표, 4번의 X와 Y좌표. 자, 이렇게 뭐예요? 경계점이 4개 있으니까 자, 좌표를 구하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예요. 원리가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예요? 우리가 좌표라고 하는 Y하고 X축이 있다면 자, 이 모는종이적 식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모는식으로. 자, 그러면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요만한 요 지금 토지에 대해서 얘기한다 하면 요게 지금 요 좌표 경계점이 어떻게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이 X방향으로 4칸 같습니다. X방향 4칸이다. 그 다음에 Y칸으로 2칸이에요. 이거는 X방향으로 4칸이고 Y방향 3칸이죠. 그러면 여기서 요 거리는 여기 3에서 2 빼니까 1 나오죠. 이런 식으로 모든 좌표에 의해서 이렇게 요 거리는 1번에서 2번 이 큰 주거에서 작은 것을 빼서 나온 거리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이렇게 y, x축 얘기하게 되면 이 거리는 이제 이 거리가 얼마나 얘기니까 여기서 이제 뭐예요? 자 얼마 됐어요 이거 12.5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2m, 12m 51cm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서 계산을 해서 어디 축척이 500분의 1 도면에 등록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지역에서는 이 좌표에서 측량하기 때문에 절대 여기 아래, 요 아래 뭐예요? 이 도면에서 측량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책 272페이지 아래 이 도면 갖고 측량하면 안 돼요. 이렇게 써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앞에 다시 보시면 도면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여러분 거기 자 271페이지입니다. 272페이지에 자, 그 지적도 임야도에 대한 그 의의가 있고 자, 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쉽게 도시해 놓은 공부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법이 정한 축척은 지적도는 7가지 다 쓴다 그랬어요 아까. 근데 그 중에서 뭐예요? 자, 1200번을 주로 쓰고 임야도는 뭐예요? 둘 중에서 600번을 주로 생각합니다. 자, 등록사항을 보자는 게. 자, 별표해 두시고. 소재지만 아까 봤죠? 공통이라고. 목도장 있고 경계는 경도고. 아까 색인도 봤죠? 십자가 색인도. 십자가 색인도. 네, 도면의 제목과 지적도는 제목과 명칭, 축척, 1200번의 축도장. 근데 도각선과 수치, 도각선이죠, 도각선. 그 도각선과 수치 나오는데 도각선은 이 외곽선이라고. 여기 수치는 좌표예요, 좌표. 좌표라는 얘기예요. 어디 이 원점을 뭐예요? 원점을 20만, 50만 해갖고 만들어진 좌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좌표라고. 그 다음에 자, 그 8번 중요하다.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의 거리. 작년 시험에 나왔죠? 경계점 간에 뭐예요? 5차 경계점 간에 뭐예요? 거기에 뭐 축척 뭐 쭉 나오는데 거리입니다. 거리. 어디서 계산해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서 계산해서 어디에다가 축척, 여기 써놓으세요. 축척이 500분의 1이라고. 8번 앞에다 축척 500분의 1 써놓으시고 거기에서만 경계점 간의 거리가 있다고 보시고 그 다음에 9번하고 10번 맨 뒤에 위치 나오죠? 우리 위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도면에 있는 상이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그 11번에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에 지적되는 도면의 제목 끝에 제목과 명칭 끝에 지적도 끝에 그 좌표라고 쓰고 그 도면의 오른쪽 아래 끝에는 이 도면 갖고 뭐 하지 못한다. 측량하지 못한다 쓰라 했죠?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보시면 뭐 12번 신경 쓸 거 없고 자 273페이지에 문제를 한번 보게 되면 그 지적도나 임야도의 등록사항으로만 날된 거랬어요. 자, 그러면 잘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딱 문제를 봤을 때 거기에 3번에 토지의 고유번호가 있어요. 그 고돌이 없다라 했죠? 그러니까 요 3번 고유번호 X 4번도 맨 끝에 고유번호 S에 고돌이 없으니까 5번도 뭐예요? 중간에 고유번호 X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3번과 4번, 5번은 답이 아니다. 그걸 그렇게 외우셔야 돼요. 뭐예요? 여기 고돌이 없다 이렇게 여기 저 고돌이 없다. 고유번호는 도면에 없으니까 이거 제낀다는 게. 이거 딱 제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1번과 2번을 보는데 자 보세요. 소재의 지번은 공통이랬죠. 1번. 건축물의 번호가 삼각형의 위치는 맞아요. 건축물 번호는 아주 건물 번호예요. 항상 제가 주장하지만 건물 번호는 등기부에 있는 거예요. 등기부에. 절대 어디 없다는 얘기예요. 그 도면에 그런 거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2번에 지번, 공통, 경계, 경도, 경계는 도면에만 위치 나오죠. 2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이 위치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 어디에 있는 거다 이건 이 도면에만 있는 거예요. 이거 외우셔야 돼.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뭐 좀 이해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는 것이고 이해가 되면 무조건 이 지적법은 외워갖고 답을 무조건 찍는 거예요. 그래서 한 12문제에서 10문제 맞을 수 있다는 게 항상 뭐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외우면 딱딱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오니까 반드시 외워두자는 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거기 경계점 좌표 등록부 나오죠. 줄 한번 쳐보자는 게. 그래서 의 나오는데 75년 2차 자 개정회에서 도해 지적의 단점이 이제 정밀하지 못해요. 그래서 좌표라고 하는 1cm 같이 1cm로 이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경계점 좌표를 이제 도입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일단 뭐예요. 자, 동그라미 이번에 대장 형식을 갖춘 도면의 성격을 가진 공부다. 생겨모양은 대장처럼 생겼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도면의 그 경계를 좌표 형태로 나타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경계점, 자, 줄치세요. 3번 줄치세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정밀하다는 장점과 일반이 이해하기 힘들다. 왜? 여러분 거 넘겨보시면 자, 거기 274페이지가 그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아무리 쳐다봐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 다음에 그 쌍가리 1번에 작성 비침이 시행지역 그래서 그 1번 줄 쳐오시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전국적으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소관청에 필요한 지역만 작성 비치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도시개발사업적이에요. 동그라미 2번에.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줄 쳐보시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경계점의 위치를 좌표로 등록한 것이므로 소유자의 면적이나 소유자 면적 지목 있죠? 왜? 소유자는 소대장이고 면적은 명장이고 도면은 지목은 뭐예요? 목도장이니까 여기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토지대장과 토지 형상을 알 수 없으니까 그 지적도를 함께 비치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해해 두시면 등록사항은 소재지번 공통인데 안 외우더라도 아 여기는 뭐가 있구나. 소재지번 좌표하고 뭐예요? 자 고유번호하고 부호도 나오죠? 여기는 절대 뭐가 없구나 이거. 지목이나 면적이나 소유자 표시가 없구나. 왜? 공대는 토대장 그러니까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함께 비치한다 그랬으니까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대표적인 소유권 사항 있죠? 그런 면적이나 이런 거 없다 이렇게 보시고 경계를 알 수 없다. 도면을 같이 비치한다. 자 등록사항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뭐예요? 그 다음에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 이 지역에 뭐예요? 이 지역에 맨 아래 자 그 빈칸에 써주세요. 뭐라고? 이 지역에 있어서 경계를 뭐 하거나 이거 이 경계 결정과 뭐예요? 보건측량은 뭐에 의한다고? 보건측량은 좌표에 의한다. 이렇게 좌표에 의한다. 좌표에 의하는 것이지 이 도면 갖고 측량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죠? 그렇게 이해되죠. 그래서 방금 설명한 게 거기 오른쪽에 문제 그게 그대로 나와요. 뭐라고? 275페이지의 문제 보면 자 일단 뭐예요? 옳은 거 그랬으니까 1번에 전국적으로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도시개발 시행령만 작성한다는 거죠. 좌표에서 나타내므로 정밀성이 높지만 일반인이 알고 싶진 않아. 일반인이 쉽게 모르고. 그 다음에 자 도시개발 사업 이 도시개발 사업을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해서는 반드시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경계점 좌표 등록사항은 뭐예요? 자 토지의 주소 지번, 소재 지번, 좌표. 그 다음에 소유자는 뭐예요? 공대 나온 소대장이니까 이거 들어가면 안 되고 면적은 면장이죠. 대장에 맺는 거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5번의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비치한 지역의 토지 경계 결정과 지표면상은 굴곡점을 있는 지표면상의 보고는 이 좌표와 굴곡점을 있는 그 말이 빠졌네. 좌표와 굴곡점이 있는 직선이 한다 하는데 이 좌표 갖고만 하지 뭐 갖고 하지 않아요 이거. 자, 굴곡점을 있는 직선에 의하지 않는다. 뭐 갖고 한다고? 좌표 갖고 한다. 부자님. 그래서 거기 자, 그 3번에 자, 도시개발 사업에 방금 작성한다 그랬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머릿속에 절대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자, 토지대장을 함께 비치하니까 소유자, 지목 면적과 경계라고 하는 게 없다라고 이제 꼭 이해해 주죠. 자, 그래서 일단 이 지적 공부에 대해서 꼭 시험 문제도 뭐가 자, 요렇게 대장의 도면의 등록성이 뭔가도 나오지만 다음 중 연결로 뭐예요? 바르지 못한 거 이런 것도 나오니까 네, 그런 것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게. 하여튼 그래서 여기 지금 색인도 있죠, 색인도. 이 색인도는 십자가 모양의 색인도는 도면에 있는 겁니다. 이거 도면에 있는 거고 여기 도면 번호는 도축장비 그래서 이건 대장에 있는 거니까 그렇게 봐주자는 게. 자, 일단 수고했습니다.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